순서가 바뀌어서 그 좀 양해 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순서가 바뀌어서 좀 크게 말씀하셔요. 예, 순서가 바뀌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원희영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초록을 잘 쓰고 또 결론을 정리를 잘하면 발표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공부물을 찾아보니까 백성욱 박사의 그 초록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읽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소화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장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목장지폐라고도 하고 피라고도 하고 그런데 큰 사람의 덕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정청구 이사장님 동국대학 저는 동국대 출신인데 자부심을 심어주시고 또 인천대 교수로 있을 동안에 또 학문의 길로 사실은 저를 키워주셔요. 지금까지도 항상 글을 쓰는 방식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스승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논문도 이제 발표를 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었는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경제 사상에 대해서 쓰면서는 백성욱 박사님의 그 근면과 작곡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몸에 배어질 정도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고 여성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는 인생을 아름답게 봐야 되구나. 아까 미륵 방가자상을 보니까 거기에 가장 유사히 닮은 분을 찾으라고 보면은 백성욱 박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까 보면서 했습니다. 참 잘생겼죠. 이렇게 한국적으로.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국가관을 하면서는 이제 어떤 조화 사상, 그다음에 항상 전체를 강조하면서도 부분의 자율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런 사상도 발전을 시키고 전체와 부분의 그 원활한 소통이나 그 인터랙션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선지식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제 공부를 하도록 부탁을 받은 것은 이제 백성욱 박사의 문학작품 분석인데요. 사실 여성관을 쓰면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인용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시를 참 그 시를 읽고 나면 그렇게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도 참 그리운 것처럼 그런 저는 시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문외한이지만 다행히 동국대학교가 국문학과가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양주동 국문과에 계신 서정주, 이동림, 조현현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교양으로도 이렇게 가끔 듣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거 공부가 좀 많이 되겠다 생각해서 기꺼이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읽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치가, 교육자, 불교 사상가로서 조국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백성욱은 1920년대에 걸쳐 불교지의 기구를 통해 한국 불교 문학의 선구자적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에 있어서도 아까
대입소 일리도 설명하시면서 그 어떤 단순히 무를 강조를 하고 또 뭐라고 속세에 대해서 비중을 적게 두고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아까 정 총장님이 이사장님께서도 잘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 송재원 교수님인데요. 송재원 교수님 글이 제 글에는 다 들어있어요. 경제사상에도 보니까 그 학교 짓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밝히신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도 아까 그 사람의 육신의 살이하고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살이를 그 업적을 통해서 이 동국대학교 전체가 그 백성욱 박사님의 살이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학교를 나왔지만은 참 표현을 어쩌면 그렇게 잘 하시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표현도 송재원 교수님이 정리하신 부분들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어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한번 보시면은 저도 편의상 읽겠습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 불교 순전 철학으로 한국인 최초로 독일 철학 박사를 취득한 석학인 백성욱, 저는 박사님이라고 싶은데 백성욱 박사님은 승려,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인, 불교학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는 시대의 활불로서 그가 남긴 행로와 사상은 그의 다양한 활동과 실로 심대한 업적 때문에 단순하게 정리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인물입니다. 백성옥은 국권 상실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독립운동 유학생활을 하면서 1920년대에 그 활발한 문학작품 활동을 통해 화가의 꿋꿋한 기계와 희망과 용기와 예지와 통찰을 불교 사상과 연계 속에서 담아냄으로써 한국 불교 문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불교지에 활발하게 기고한 대표적인 유학생 그룹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교 문학의 시와 산문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시기에 견문과 사유, 독일 유학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잃지 않았던 기계, 귀국 후 금강산 수도에 들어가기 전 문사로서 그리고 불교 문학인으로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모습과 소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치열하다는 표현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하여간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셨고요. 그의 문학작품으로는 시, 산문, 수필, 시, 수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산문 속에는 어떤 철학을 깊게 담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평범한 수필로만 보기는 어려운 뭐 페이터의 산문처럼 그런 생각을 깊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냥 편의상 운율을 따라서 이게 시냐 그 나머지는 어떤 논술, 논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산문으로 이렇게 저는 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평수잡조 또 20대 청년 시절 태경 권성로와 주고받은 서신물들과 만년의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설한 법문까지 불교, 동광, 여시, 조선농민,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러 매체에 기고한 40여 편의 주옥 같은 글들이 남아 후학 및 제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평수 잡조에는 31편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18편의 시, 이제 이걸 시로 봐야 되느냐, 수필이나 산문이나 뭘로 봐야 되느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문 속에 시가 들어있을 경우에 이걸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엄격하게 분류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18편을 시로 보고 23편을 갖다가 산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제 논문에 해놓았습니다. 백성옥의 평소잡조에는 세계 상실의 비유와 낭만적 감수성, 우리가 멋진 사람을 낭만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적인 그런 감수성, 단순히 자기 세계 상실을 해서 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멋지게 반전시키는 그런 낭만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라 잃은 지식인이 느끼는 거친 현실과 화자의 의지가 담긴 작품들. 여기서 이제 화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작품 속에서의 이제 주인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해의 자연 풍광, 사회 실상에 대한 애지적 감성적 통찰, 중국 공원의 다양한 풍경들, 즉 자연 풍광과 남녀의 애정 표현 등을 노래한 것과 중국 사회의 생동하는 실상을 소개하고 감상을 적은 산문 이 작품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중국이 G2 될 것을 미리 예견한 듯한,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힘없이 쓰러질 나라가 아니라 또 일어설 거다, 이런 것을 작품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분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 통찰력, 애지력이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에 대한 진지한 사색. 아까 이 미에 대해서는 진선면 중에서도 미가 인간 인격을 완성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사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글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섭렵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시간과 유한성의 인식 등의 주제와 관련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31편을 다 분석할 수가 없어서 큰 주제로 나누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백성옥의 시문학의 정신과 특징은 시간적 유한성과 종교적 구도성의 강조. 시간은 유한하나 어떤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종교의 가치를 영생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구도 속에서 멋진 반전이라고 그럴까, 생활하고 할까, 그런 것을 제시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성과 주체적 자유의지의 조화성. 그래서 이 전체주의와는 달리 이분은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이렇게 기본으로 그 시대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가신 분이죠. 그 다음에 자아의 관조성과 낭만적 구원성. 자기를 보면서 그 어떤 미적인 신미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속에서의 구원을 하는 그런 측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백성옥의 시와 산문은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면서도 낭만성과 서정성, 미학성과 철학성, 전체성과 부분성 등의 조화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 승화할 수 있는 해법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시대적 아픔과 고난 속에서 잃지 않는 그의 꿋꿋한 낭만성은 근대적 불교 건설, 조국 독립, 교육자, 학자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으로 전이되어 세계에 버려진 자아가 세계의 구원자로 바뀌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옥 박사님의 시를 읽으면 그 속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도 제가 조금 시간이 나면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옥은 그의 시와 산문 등 문학작품, 예컨대 그의 평소잡조 13 내 살림 등을 통해
다른 서정시들과는 달리 직설적이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보이고 금강 같은 의지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컨대 그의 형수잡조 25 쫓긴 주인 등에서 보듯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서 설명하는 여성스러움 내지 은근성을 보이고 있다. 그가 쓴 시나 수필은 공간을 넘나드는 여행과 방황, 시간을 통찰하는 인식, 자아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다짐 등을 실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욱 박사의 그 철학과 폭넓은 그의 사상에는 대소우주, 아까 대입소이지 큰 것이 적은 것이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그런 의상묘사 법성계에 담긴 말처럼 거기에다가 다 그렇게 압축된, 그 다음에 생명, 사회, 인간 등에 관한 체계성, 과학성, 조화성, 예술성이 함축되어 있고 박이정의 특징, 제가 그래서 뭘로 세자로 압축하면 뭘까 했더니 이분 사상 철학은 박이정이다. 수평적, 수직적, 이게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모를 정도로 다 그 삼지 철학에도 보면은 정신, 법률, 경제에다가 다 압축해서 담지 않습니까? 그 대입소 1, 2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조그마한 데다 다 함축시켜 놓은 그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깜짝깜짝 이런 분이 왜 노벨상도 안 받고 또 왜 그 타고로 시도 저도 뭐 안 읽어본 건 아닙니다. 읽어봐도 이분보다 더 깊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홍보가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그런 이분에 대한 제 평가와 이분은 또 글이나 이런 시 속에 보면 힘이 있어요. 저는 그런 힘을 많이 받고 느끼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운도 용성해지고 세계운도 용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욱 박사님의 불교 사상과 폭넓은 우주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예술 사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대 심화되어 개인, 국가, 민족, 인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져봅니다. 향후 불교계와 관련 학계는 물론 백성욱 연구원, 불교진흥원 등의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많은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의 불교 철학과 주요 사상들은 실로 심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고 비전성, 체계성, 조화성, 보편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향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활발한 연구와 큰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시간 다 썼나요? 좀 있나요? 조금 한 말씀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약속했던 그 시를 읽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나의 느낌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라마르크, 저는 찰스 다이보다 라마르크를 더 좋아하거든요.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힘이 생기고 안 쓰면 퇴화한다 이런 거죠. 아주 이건 여기 보면 자는 사자의 잠을 깨누나 그의 지름은 아직 작으나 지르고 또 지르면 지를수록 커진다. 장래에 깨면 온누리 진동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송재원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안 보여도 보이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보세요. 이렇게 그런 말씀도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108살인데 지금도 건강하고 신문도 보십니다. 병원도 안 가시고
이 요양원 양로원도 안 가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너희 아버지는 101살 때까지 돈을 벌어다 내 손에다 쥐어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너도 책상에서 죽어라. 이 요양원 가지 말고 너 아버지도 이렇게 지금도 방에서 이렇게 뭐 거동을 불편해도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는 놈이 좋지 요양원에 가서 죽으면 되겠냐? 그래서 저도 글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기영 교수님 그분 강의도 들었는데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그 원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은 강의하다가 그냥 그대로 앉아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아무 고통도 없이. 총장님 기억하시죠? 이기영 박사. 그래서 저도 글 쓰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불교의 종연성이라는 시인데 평소 잡주에 실리지 않은 시라서 제가 이건 이 두 시는 좀 시간이 지났어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지만 아주 나의 것을 찾고자 남의 것을 보고자 모든 것을 알고자 없는 것을 잊고자 없는 것을 잊게 하고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없는 동부 만들고자 있는 동부 친하고자 불타를 법회 속에서 찾고자 달마의 지남침을 쓰고자 승가의 거선을 부리고자 모든 일을 얻게 하고자 아는 알을 더 잘 알고자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모든 방황을 제하고자 모든 의아를 해석하고자 그 다음에 불교는 종연성 오만이 반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보면서 막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저도 101살 때까지는 저희 집 식구 손에다 돈을 쥐어주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존경하는 그 다음에 우리 김선영 교수님도 참 인천대학교에 계실 때 제가 많은 가르침 보예요 인천대학 보. 예, 많은 가르침도 받고 오늘 최영춘 사회자님도 말씀을 너무 참 덕 있게 감사히 잘해주셨고 많이 배웠어요. 총장님 이 정도만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유도가 8단인가? 아이고 뭐 유도가. 우리 이 사담인데 이거 이따가 말씀 김강영 교수님 학부 다닐 때 저랑 같이 수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김강영 박사님의 그 논문 주제 발표는 백성욱 박사의 문화작품 분석인데 문학작품 분석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백성욱 박사님이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또 본인이 연구하시면서 왜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오늘 과제를 주셨어요. 당신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글들을 남기면 오늘 여기서 발표할 게 있어요. 이 시가 교과서에 다 실렸으면 좋겠어요. 예. 기다리는 시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성욱 연구원에서 교육부 총리가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죠. 그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후학들에 의해서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오늘 네 분의 교수님들 참 좋은 주제, 참 어렵고 방대한 자료를 쉽게 아주 풀어가지고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